토론하시고, 그리고 제가 30페이지 넘게 준비를 했는데 뭐 시간이 사실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중간중간 이야기 나누면서 할 건데 일단은 다 끝나고 나서 또 자유롭게 저희가 또 토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시 보기 영상 풀 영상본이랑 그 유학분도 링크를 이제 올려주세요. 그 카톡방 제 대기방에 계신가요? 대기방에 계시면은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링크만 있으신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딩에서 이제 내용을 텍스트로 요약을 해서 또 올려주세요. 네, 박성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벌써 58분이네요. 네, 잠시 이제 2분만 더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참여하신 대부분이 저희 1차 라이브 방송을 이제 다 보신 분들이죠? 아유, 네, 진짜 장모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김정우님 안녕하세요. 아, 라이브 정주행하고. 네, 네, 시간이 됐네요. 8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목소리 혹시 작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소리를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제 2차 라이브 주제는 네, 정권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과연 이제 공약은 어떻게 되고 정책은 어떤 정책을 지금 펼칠 건지 분석을 한번 해보고 네, 평택 이제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직 또 양해 말씀을 잠깐 구할게요. 제가 이제 OBS라고 해서 뒤에 제가 배경을 없애서 이 화면이 좀 잘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 PC에 이제 다운이 안 돼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살짝 좀 잘립니다. 제 자료 준비한 거에서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카톡 대기방에 계시면은 제가 이제 1차 제 이 브리핑 자료도 공유를 드렸거든요. 2차 자료도 공유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평택 부동산이 아까 이제 저희 또 한국에서 너무 집값이 떨어졌다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 저희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 1차 라이브 강했던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잠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의 평택 부동산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사례를 저희가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제 평택 부동산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요약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잠시 이제 광고 한번 하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의 이제 뜨거웠던 시작과 급격한 변화, 제가 1차 라이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4가지 제가 타이틀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1차 때도 저희가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결국 요약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평택 부동산이 이제 많이 저평가가 돼 있다. 그러니까 평택의 이제 소득 수준, GDRP라고 하죠. 그게 이제 경기도 내에서 지금 4위입니다. 소득 수준이. 근데 이제 분양가는 31개의 시군 중에서 경기도에서 28위입니다. 분양가가. 그러니까 수도권 평균 분양 가격이 2,792만 원인데 평택은 이제 1,500만 원대라는 거예요. 이제 많이 저평가가 돼 있다. 이 말씀을 저희가 1차 강의 때 많이 드렸고요. 근데 평택시는 이제 1995년 이후에 평택시, 평택군, 그다음에 이제 송탄시 이렇게 3개의 시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95년도에. 그 이후에 정말 급격한 성장을 했고 지금까지 인구가 30만, 거의 2배가 지금 증가를 했죠. 이 증가율만 따지고 보면 경기도에서 2위라는 거예요.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들 이제 인구가 밀집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평택에 정말 많은 젊은 인구들이 모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2040년까지 이제 90만 도시로 대도시로 도약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가치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언론 플레이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제가 이따 참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거든요. 사이클은 돌아가잖아요. 그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힘든 시기를 겪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노려서 이제 언론 특히 이제 신문사, 이제 방송 이분들이 이거는 이제 약간 비하와 광고를 거의 동시에 했어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로 따지면 화양지구가 있죠. 지표가 많이들 이제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극적인 기사를 보도를 하면서 반대로는 돈을 받고 또 광고를 해주고 이런 이제 사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광고와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유튜버 분들 네.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저금리 이제 뭐 양적 완화하고 뭐 돈 많이 뿌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왔을 때 모든 자산 가치가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고금리 시대로 오면서 이제 부동산이 많이 급격을 했는데 그 그래프 제가 보여드렸었죠. 근데 그거를 빗대면서 뭐 10억 하던 평택 부동산 이제는 5억에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자극적인 이야기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평택에 이제 9억 8천 처음으로 제일 찍었던 게 9억 8천이거든요. 이제 고덕 신도시의 파라곤 1차가 그거 다 한 번 찍었어요. 한 번. 한 번 찍힌 건데 그리고 지금 이제 뭐 5억대의 거래가 되니까 뭐 4억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이제 분양가는 뭐 3억 후반 4억이었어요. 분양가 대비는 뭐 떨어진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자극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그런 분들 이제 채널에 들어가면은 뭐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상들을 보면은 근거가 상당히 좀 빈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너무 동요되지 말고 내가 믿고 투자했으면 나의 이제 신념대로 나의 투자 신념대로 이제 가시는 게 맞다. 너무 이제 이렇게 흔들리지 마셔라. 결국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평택은 이제 입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부 라인이죠. 이 수도권 최남단, 이제 뭐 성남부터 해서 뭐 수원, 뭐 기흥 있죠. 기흥, 수원, 그리고 동탄, 그리고 평택, 그리고 천안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용인도 있고요. 이 반도체 라인, 지금 이제 전국에서도 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제일 중심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반도체 단일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또 평택항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택항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 이제 평택 지제역, 그리고 평택역, 최근에 개통한 이제 안중역, 그리고 이제 핵심인데 평택이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부여까지도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유일한 이제
다섯 개의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1차 때는 가졌다고 하면은 이제 어제 굉장히 큰 빅 이슈가 있었죠. 네. 자, 이재명 정부 집권, 네, 부동산 정책은 그리고 평택에 미칠 영향은, 자 이제 부동산 정책을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이었잖아요. 뭐 장미 대선이라고도 하는데 6월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약집의 내용이, 그러니까 모든 후보님들이 다 좀 약간 빈약했어요, 사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찾다가 사실 뭐 어떤 내용들은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이런 내용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제가 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일단은 뭐 내가 응원하는 후보가 있을 거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안 됐어도, 그리고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안 됐어도 혹시라도 이제,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됐어도 지금 이 방송에서만큼은 이런 논쟁은 좀 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뭐 결과는 나왔고 이제 뭐 당선은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그렇게 바로 보자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이제 바꿀 수는 없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맞춰가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정책 기조, 제가 좀 태그를 몇 개 걸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대선 도전이셨잖아요. 그 지난 정부 때도 한번 나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뭐 선출이 안 되셨지만 그때랑은 이 부동산 정책 기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조사하다가 좀 놀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제 규제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를 계속 억제시키는 거죠. 뭐 세금을 이제 중과를 한다든지, 네, 뭐 실거주를 막 시켜 버린다든지, 팔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억제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기조를 바꿔가지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 전환을 하셨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공급입니다. 이제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임기 내에 무려 250만 가구를 공급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첨단 뭐 스마트 사기 신도시를 또 이제 개발을 하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매년 매 후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매 정권마다 공공 임대를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뭐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1기 신도시 재정비하겠다. 이것도 뭐 사실 매 정권마다 비슷한 이야기였죠. 그다음에 세금,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취득세나 뭐 양도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조 자체가 자유시장에 맡기겠다. 그 세금을 좀 완화를 하겠다. 이런 기조로 지금 가고 계시고요. 경기 부양에 이제 100조, 무려 100조 금액을, 천문학적이죠. AI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주 4.5일제 확대, SOC 확대, 그리고 30조 이상을 추경을 하겠다. 그리고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을 하겠다. 네. 주요 지금 내용들을 제가 태그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평택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공급 정책이에요. 임기 내,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내에 25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고요. 그 서울 도심의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서 기존에 이제 노후된 주택들을 이제 허물고 새 집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서울의 이제 노후 도심 지역 재개발, 재건축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해서 분담금을 완화를 해주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서울권에 확대를 하겠다. 사실 서울에는 이제 얼마 전에 서초동에 이제 서리풀 지역도 뭐 수용을 하면서 신도시로 묶겠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하고, 사실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사실 새로운 공급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노후된 도심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사기 신도시 개발, 수도권 외곽에 교통이 편리한 사기 스마트 신도시라고, 이렇게 스마트 신도시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개발을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한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한 이제 위치를 이렇게 찝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이제 3기 신도시도 사실은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여서
임기 내에 사실 가능할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또 이제 보상 문제도 있을 거고 기존에 이제 원주민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제 다 충분한 보상과 그리고 이제 지구 지정, 개발 계획들을 구상을 하려면은 5년은 상당히 좀 짧지 않을까 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매년 나왔던 정책인데 공공 임대 및 소형 주택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 이거는 이제 공약집에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이 밑으로 이제 구체화된 내용은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구성이 되고 새로운 장관들이 또 임명이 되겠죠.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추진되는 정책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이제 겹치는 내용인데 일단은 서울, 특히 강남 3구,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이제 강북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분담금을 완화하겠다. 그런데 이게 좀 뜨거운 또 이슈가 있었죠. 재초환이라고 하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게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면 기존에 이제 사시던 분들이 어쨌든 새 집을 받는 거잖아요.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는 건데 그러면은 개발 이익금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익금을 이제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 제도예요. 이게 세율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도세 같은 개념이죠. 내가 집을 샀는데 올랐다 팔 때 그러면은 내 양도 차익만큼 세금을 내잖아요. 이것도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양도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이제 대략적으로 1억 이상 되면은 절반이 세금이에요. 차익이 1억 이상 나면은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인데 그거를 폐지할 거냐? 왜냐면 그것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기조는 폐지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로 지금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매 정권마다 나온 얘기인데 이제 1기 신도시 재정비,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서 도시 기능을 올리겠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매 정권마다 나왔지만 그 이행률은 사실 높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런 공약들을 말씀을 하셨다. 그다음 세금입니다. 세금. 사실 이제 진보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 많이 이제 과중됐었죠. 근데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거듭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도 사실 민주당이 대부분 이제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죠. 과연 그게 이제 대통령실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일지도 저는 이제 좀 관심사고 세금을 통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억제를 지향하겠다. 그러니까 집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굳이 내가 세금을 매겨서 못 사게 안 하겠다. 살려면 사라. 사고 싶으면 사라. 이런 이제 입장을 고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종부세까지도 개편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종부세 관련해서 많이들 억울하다 이러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나이 때 평생 돈을 막 벌어가지고 집 한 채 샀어요. 근데 내 의지랑 다르게 내가 살고 있는 실거주하는 집인데 막 올랐어요. 그 서울 강남 같은 경우. 내 집 한 채 있는데 종부세가 이제 부과가 되니까 나는 이제 경제 활동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생 살던 집을 버리고 막 밀려나고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억울한 일을 이제 발생시키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얘기라서 아마 종부세 이제 개편하겠다라는 검토 이야기도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가구 2주택 지금도 이제 일시적 이제 1가구 2주택 제도가 있죠. 내가 이제 집을 사고 3년 안에 이사를 하고 하면은 양도세에서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권에 지금 빈집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준공후 이제 미분양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은 지금 서울로 똘똘한 한 채의 정책이 몰리면서 수도권으로 다 집중되고 있는데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할 거냐? 평등화, 균등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있는 사람한테도 지방에 주택을 사면은 이거는 내가 1주택으로 해주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도 현행법상 이제 1억 미만 주택은 하긴 하는데 이 제도는 아마 그 금액을 폐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 생각에는 사실 평택이 조금 억울하게 수도권에 묶인 경향도 있잖아요. 평택은 수도권에 묶여 있는데 또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는 다 피해 나가고 불리한 것만 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딱 지역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뭐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1주택 있으신 분들이 굳이 가성비로 따지면은 어디가 좋은 선택지가 될까? 저는 이제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 부양. 공급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실용주의적 경제 회복. AI 산업에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조를 어떻게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 뭐 민관이 동시에 같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또 강화시키고 뭐 미래 성장 동력을 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그러나 이제 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이제 세부 전략이 향후 이제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고요. 근데 주 4.5일제 시행 이거는 이제 뭐 저녁 있는 삶, 뭐 금요일 날 이제 밤만 조기 이제 퇴근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뭐 소상공인들 경제 촉진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뭐 주 4일제까지 월화 수 목만 일하고 뭐 금 토일 쉬는 그런 이제 지금 제도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현실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지금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토요일 날 뭐 주말에도 근무하시고 특근도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SOC 확대. SOC가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이제 인프라들, 뭐 철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전기, 가스,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 네, 그러니까 전통 인프라 확충, 그러니까 GTX 노선 그리고 철도와 고속도로를 확충을 하겠다. 그다음 디지털 SOC래요. 디지털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디지털 플랫폼 확대, 지역 특화 개발,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를 고려한 SOC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주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AI 산업의 100조 투자가 우리 평택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잠시 후에 뒤에 마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지난 정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 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지금도 이제 일부는 이전을 했는데 세종시로 임기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 그리고 국회를 세종시로 같이 이전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실현 뭐 가능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왠지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하실 것 같고 이제 이거는 그거죠.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행정 구조를 이제 분산을 시킨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이시는데 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제 지방에서 지역구가 지방이신 분들은 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제 균형 발전은 사실 여기 또 계시는 분들은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장에 뭐 내가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경제적 영향은 세종시의 발전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도 주목한다. 지금 뭐 세종시의 거래가 뭐 매물이 없대요. 다 걷어들어 가지고 지금 또 급등을 했죠, 세종시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은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세금 중심의 수요 억제에서 공급의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 아직 근데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도 사실 2단계거든요. 이게 2기죠, 2기. 2기의 제일 마지막 이제 국가 주도 신도시인데 아직도 여기 지금 70%, 60% 되겠다. 60%밖에 개발이 안 됐는데 벌써 4기 신도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고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를 많이 안 건드린대요. 현상 유지를 아마 할 듯 싶습니다. 당장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지켜봐야겠죠.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현상 유지를 택하며 급격한 세제 변경보다는 시장 안정에 초점을 두겠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강화, 청년, 항상 나오는 얘기죠. 청년, 그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 복합 플랫폼 주택 조성 등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경기부양책 30조 원 이상의 규모의 추경을 편성을 하겠다. 사실 이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도 35조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재명 이제 당선인이죠. 대통령께서는 그럼 나는 더 이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아마 가장 빠르게 추경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전통시장, 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편성해서 골목 상권,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 방식이 이제 지역 화폐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SOC 확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스터님 항상 저희 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 항상 좋은 말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재명 이제 대통령께서 내세웠던 걸었던 이제 공약을 알아봤고 이제 평택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많은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평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지었고 각 도, 뭐 특별시마다 각 지역마다 이제 공약집을 내셨어요. 근데 공약집이죠. 이제 경기도니까 평택은 경기도 공약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요거를 좀 빠르게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자,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고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철도 지하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계적 추진으로 철도 부지를 주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서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연결하겠습니다.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 경기 북구 평화 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자,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연령별 지원을 확대하겠다.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경기 동부권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내용들은 잘 모르겠고 요 세 가지가 제 눈에 띄거든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철도 지하화, 그리고 촘촘한 광역 교통망. 이 얘기가 평택에 좀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죠. 자, AI 이제 100조 투자. 구체적으로 내가 AI 산업에 어떻게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은 아마 세부 내용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어려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약이 향후 5년이죠. 5년이라는 게 결국 이제 내 임기거든요. 대통령 임기. 그 임기 안에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고성능 GPU 5만 장을 확보를 한대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국가 AI 클러스터 조성. 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특히 이제 HBM, 그리고 AI 특화 시스템 반도체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평택 캠퍼스가 세계 최대의 단일 반도체 생산 기지죠. 메모리와 파운드리 라인을 다 갖고 있고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펩 4기와 펩 5기가 조만간에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선 나오기 전에 그 이재용 이제 회장께서 그 이재명 당시 이제 대표였죠. 그때 만났었거든요. 뭐 어떤 이야기를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만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은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저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정부의 인프라 지원, 평택 캠퍼스의 생산 확대와 기술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별법, 이것도 이제 우선 이제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와 SK 클러스터 조성에 투자 확대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집권하면서 오늘 또 반도체 기업들을 한 두 군데인가 또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해 지원 계획을 정한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을 조기 입법화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지원한다고 공약을 세우셨고요.
반도체 기업들은 그러면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시설과 R&D 센터 각종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제가 지도는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우리 고덕구청 신도시에 보면은 펩 1, 2, 3, 4기가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5기, 6기 부지가 있잖아요. 그 도로 첨단대로 그 바로 맞은편이 사실 과거 이제 R&D 센터 부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원 시설로 용도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마된 줄 알았던 그곳을 이제 R&D 센터로 또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이제 제 희망 회로를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인력 양성에 힘을 쓰고 최대 이제 10%의 세액 공제 그리고 R&D 지원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사실 이제 반도체 만들 때 가장 필요한 뭐 전기, 물,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노력을 해주겠다, 해결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근로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은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네, 큽니다. 네, 그 역대 이제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반도체 기업들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시설을 투자를 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K 반도체 산업을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SK와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5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50조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용인, 남사나 원산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해 평택, 그러니까 P4, P5 이제 P5 같은 경우는 터파기만 했죠. 그리고 이제 공장의 건설을 이제 중단한 상태인데, 이제 정부에서 새 정부가 지원을 하고 시황이 회복이 맞물리면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이쪽으로 좀 힘을 쏟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장에는 이제 메모리와 파운드리 라인을 모두 갖춰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줄어서 공사를 멈췄는데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도체 전남 컨트롤 타워 이제 부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철도 지하화가 사실 올 초에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평택시에서 진위역부터 이제 평택역까지 이 지상 구간에 있는 이 이제 지상철이죠. 지상철 1호선인데 그걸 지하화하겠다 하고 이제 용역 발주는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경기도에서까지도 며칠 전에 이거를 지금 국토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철도 지하화 공약을 세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심을 이제 관통하는 철도 노선을 지하화해서 도시 단절을 해소하겠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경부선, 오타가 있네. 경부선, 경인선, 경의중앙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근데 평택이 경부선이죠. 1호선이 경부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안산이나 과거 부산 쪽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뭐 빠르게 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빨라야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 안에 뭐 대체 수요는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 또 예산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산 마련은 사실 이제 민간의 그 토지를 이제 사업성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발비를 뭐 충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사실 평택도 진해에서 평택역까지 그런 이제 개발 가치가 있는 땅이 사실 제가 생각나는 데는 이제 뭐 서정리역 그리고 뭐 평택 지제역 뭐 평택역 이 정도 생각은 나긴 나는데 요것도 한번 이제 두고는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 지하화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평택이 지상철로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원도심 이제 구도심과 지금 이제 신도심 이제 평택 지제역도 이제 컴팩트 시티가 생기고 반대편에는 이제 평택 이제 세교 지구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덕 신도시가 있고 맞은편에는 이제 서정리가 있는데 그리고 평택역도 지금 이제 뭐 신곡리도 뭐 이제 신도시로 개발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평택동 뭐 이렇게 이제 원도심이 있는데 추후에 이제 뭐 90만 100만 도시로 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추진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죠. 예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연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2025년 1월에 평택시에서 이제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평택시 이제 반영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이게 이제 올 12월 말에
대상이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대상에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뭐 추진되는 사항은 이제 뭐 그때 12월 돼봐야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제 GTX 연결이에요. GTX 연장. 이 과거에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때도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 두 이제 후보 다 이제 평택 지지역까지 GTX A 노선, C 노선을 연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공약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새로 또 21대 당선이 되셔가지고 취임을 하시면서도 연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A, B, C 노선 말고 뭐 D, E, F 노선까지도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언제 갈지는 모르고 그거는 당장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GTX A 노선 그리고 이제 C 노선 이게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이제 평택 지지역이 이제 BC까지 넘겼죠. 이제 1.0을 넘겨가지고 사업성을 확보를 했고 그럼 이제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 예산이 그러니까 A 노선이 2,700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A 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동탄에서 바로 평택으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C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에서 뭐 이제 오산, 이제 병점, 오산 뭐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나눠서 낼 수 있는데 A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에서만 부담을 해야 된다. 당시에 이제 전 정부에서 GTX 연장 비용은 그러니까 요청했던 지자체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모든 비용을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평택시에서 비용을 대게 돼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과연 이제 이게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 네, 국비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전 정부의 기조대로 원인자 부담을 하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서가 수지가 된다 무슨 말씀이죠? 네,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행정수도 이전, 자,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택시에 어떤 영향이 있나, 뭐 평택이 호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둘 다 이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접적으로는 뭐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이제 강화가 되면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 아무래도 이제 서울권에서 내려갈 때 이제 평택을 경유하잖아요. 세종시로 내려갈 때 외곽 지역에 대한 뭐 투자 개발 및 뭐 길이 더 뚫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평택도 이제 일부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접적인 영향은 저는 뭐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충청권 이제 개발 촉진, 뭐 세종시, 뭐 대전, 공주 이 일대는 뭐 개발 촉진은 충분하지만 그래도 평택은 이제 수도권 남부 그래도 1시간 넘는 거리에 있거든요. 세종시까지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혼자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경과 금리 인하. 자, 이제 추경과 금리 인하가 이제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는데 어쨌든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최소 30조예요, 30조. 그 예산을 이제 추가 편성을 해서 이제 시장에 뿌리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도 기조가 얼마 전에도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올해 지금 2번 더 금리 인하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추경이 이제 SOC 투자나 지역 개발에 집중될 경우, 특히 이제 GTX 노선 연장이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GTX 노선이 연장되거나 대규모 산단이 조성되는 지역은 평택이죠. 네. 그리고 과거에 2015년, 2018년 추경은 그 당시에도 이제 경기 부양 그리고 금리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또 주담대, 그러니까 이율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구매 심리를 촉진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정책 방향, 금리, 지역별 개발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 추경의 세부 내용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30조가 시장에 풀리면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아무래도 이제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겠다는 수요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맞물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 부동산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변곡점, 반등이 오는 시기, 그러니까 이게 평택만 놓고 본다고 하면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가볍게
폭등의 3요소, 정책은 타이밍, 공급은 속도, 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근데 아까 공급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매 정부 들어설 때마다 내가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발표는 했지만 사실 그 이행률은 정말 미비한 수준이거든요. 뭐 사기 신도시를 만들고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 근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정책을 펼칠까? 그리고 공급이 사실 지금 이제 공사비가 많이 폭등했잖아요. 많이 폭등했고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뭐 아리백 하면서 뭐 제로에너지 건축법 이런 것 때문에 시멘트 값도 많이 올랐고 공사비가 이제 앞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웬만한 이제 저렴한 금액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책 혼선, 규제.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우리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제 향후 대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그래도 내려가고 있으면서 항상 이제 폭등했던 시기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왔다. 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네, 이제 그래서 네, 평택 부동산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지금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는 늘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네, 당시에 이제 평택도 평택에 원래 계시던 분들은 그 부동산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돈을 벌어 보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미비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먼저 개발된 지역에서 네, 투자 성공했던 분들이 평택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막 쓸어 가시고 했던 그런 이제 시기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과거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아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정말 많죠. 네, 성공한 도시들 정말 많은데 제가 일단은 좀 보기 편하게 시기별로 4개의 도시를 일단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강남이에요. 강남. 요거는 뭐 원체 이제 뭐 강남을 꺼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기별로 하다 보니까 강남은 1970년대에 개발이 시작됐죠. 네, 1970년대 논밭, 그 야산이 많았고 강북보다도 훨씬 낙후된 지역.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강북에 인구가 이제 밀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강남 쪽을 개발을 해서 이제 인구를 분산을 시키자 이런 정책을 펼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용인 수지가 이제 1990년도부터 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도 당시에는 개발할 때는 거기는 뭐 서울 외곽 경기도 그쪽 아니야? 뭐 수도권 외곽 아니야? 거기 교통 뭐 타고 다녀?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대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서울에서 점점 이제 이렇게 밀려나시는 분들이 내려왔겠죠. 뭐 이 중간에는 뭐 판교도 있고 성남도 있겠지만 수원에 이제 광교 신도시, 네, 다들 잘 아시는 광교 원천 저수지 있던 그 시기인데 2000년 중반부터 좀 개발이 시작됐고 수원, 용인 경계에 논밭지대, 그 저수지도 있거든요. 광교 그 호수공원이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당시에 뭐 투자자 관심도 적었대요. 그리고 이제 동탄 이신도시 2010년도부터 개발이 시작됐고 동탄 이신도시도 뭐 잘 아시죠? 거기 뭐 화성 뭐 살인의 추억 아니야 그 동네? 거의 수도권이야. 뭐 기존 뭐 인프라도 없고 이런 취급을 많이 받은 뭐 골프장밖에 뭐 산밖에 없고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도시인지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이런 도시들이 현재는 큰 정말 성공한 도시로 지금 바뀌었죠. 전환 계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은 1971년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죠. 우리 경부선. 그다음에 1974년도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됐고 강남 8학군 그리고 명문고 이전을 유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이제 가장 큰 부촌으로 지금 올라왔죠. 그다음에 용인 수지는 정말 시골 용인 동네에서 에버랜드 동네 뭐 그때 자연농원이죠. 막 분당선 개통 및 판교 강남이 연결이 되고 강남이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강남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대체 주거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상급지죠. 광교 신도시 수원 2010년 초반에 이제 한창 막 개발이 됐는데 잘 아시는 신분당선 연결돼 있죠. 타면은 30분이면 가죠 강남까지 수원에서. 그럼 잘 아시는 경기도청이 이제 이쪽으로 왔고
뭐 테크노밸리, 행정, IT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수원 용인의 대장주죠, 대장주. 대장 아파트. 이제 뭐 15억, 18억 이상 올라가게 됐고 지금은 이제 흔히 살고 싶어도 이제 쉽게 살지 못하는 그런 동네로 지금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흔히 또 잘 아시는 이제 동탄 이신도시. 네, 동탄 이신도시. GTX A 노선 지금 개통했죠. 네, SRT가 개통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동탄도 과거에는 뭐 시골, 화성, 살인의 추억 이런 동네 이미지에서 지금은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 GTX A 노선 타면은 뭐 20분이면 삼성역 가잖아요. 삼성역이 지금은 뭐 개통이 아직 안 됐지만. 그리고 판교 R&D 벨트 확장. 그리고 흔히 잘 아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현재 이제 화성의 대장주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딱 40 초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평택이 떠오르죠. 다 이 모든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네. 자, 급등한 지역의 공통 특징입니다. 자, 대기업이 있고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IT 기업. 네.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GTX, 지하철 신설, 고속도로 연장. 그 다음에 교육, 행정 인프라가 확충이 됐습니다. 경기 융합타운, 경기도청 이전. 서울 대체 주거지로 부상을 한 거예요. 서울 대체 주거지도 사실은 교통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니까 뭐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는 뭐 단축을 시킬 수는 없죠. 뭐 이거를 좁힐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신교통수단이 도입이 되면서 강남 접근성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자족 도시로 성장을 한 지역들이다. 네,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 다음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평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이제 뭐 고덕, 지제, 브레인시티, 뭐 가재지구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결국에는 그 일대, 네, 반도체 벨트 그 일대를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사실 이제 평택은 저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발 호재나 이런 인프라의 영향을 뭐 수혜는 받겠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데를 지금 찾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전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넘어가서 갈아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저는 모든 것이 다 의지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들 의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저는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그냥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동탄 이신도시와 천안 신불당 시범단지들을 비교를 했어요. 일단 동탄 이신도시는 사실 평택에서도 다 거리가 30분 거리죠. 위로 경부라인 위로 가면 동탄 이신도시, 아래로 내려가면은 천안의 신불당인데 이 시험 시기를 보자고요. 시범단지 시기를 제가 두 개의 단지를 예로 들고 왔는데 사실 일단 시범단지 단지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탄 이신도시가 이제 분양이 2010년 중반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전 다 84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이제 분양 가격이 3억 5천 그리고 이제 1년 지나니까 뭐 3억 8천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당시 분양 가격이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10년 중반에. 근데 지금 25년 현재 시세가 얼마냐? 지금 거의 뭐 3배가 뛰었죠. 3배가. 10년 만에. 자, 신불당은 더 빨리 분양했어요. 한 3년 더 빨리 분양했어요. 84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뭐 2억 5천, 2억 중반이었습니다. 700만 원대죠, 평당가가. 당시에도 근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도. 근데 화성도 뭐 화성 살인의 추억 동네에서 무슨 평당가 1,000만 원이 넘어 이런 얘기 분명히 나왔을 거고. 근데 신불당 같은 경우도 지금 2025년 현 시세가 지금 뭐 6억, 7억, 뭐 8억까지도 지금 이제 거래가 되는 곳이 허다하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요는 뭐냐면 동탄 이신도시도 지금은 뭐 95% 이상 다 완성이 된 도시란 말이에요. 네. 천안 신불당 시범단지도 지금은 이제 다 완성이 된 도시잖아요. 근데 평택은 어떻냐 이거예요. 평택. 근데 고덕국제 신도시도 2008년도에 개발 이제 발표를 하고 뭐 2010년도부터 터파기 들어갔고 2010년 중후반부터 이제 삼성전자 팹이 이제 지어지면서 급부상을 하긴 했는데 지금도 이제 60%밖에 개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뭐 경기 남부역이나 국제학교, 뭐 에듀타운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계획되는 호재들이 지금 인프라들이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라는 얘기예요, 기다리시라는. 네. 그러니까 동탄 이신도시도 그러고 천안 신불당도 그러고 당시에 뭐 이때 분양받은 사람들 똑같았어요. 지금도 평택하고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뭐 하락했던 시기가 없었나요? 뭐 무조건 상승만 했나요, 그래프가?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계획된 인프라들이 다 조성이 되고 도시 개발이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 거시적으로 보셔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브랜시티 가재지구도 뭐 마피난다 해서 뭐 지금 뭐 분양권 뭐 마피에 내놓으시고 뭐 세금 때문에 보통 내놓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내놓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답답하죠, 사실. 네. 결국에는 지금 삼성도 좀 잘 될 거고, 네. 투자한 게 있는데 여기 평택에 300조 이상 투자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고 투자를 했으면 좀 기다리시면 이제 동탄 이신도시, 뭐 신불당처럼 그 이상 갈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평택 부동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거 드릴 말씀을 제가 지금 또 한 것 같은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조정 중인 평택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중장기 호재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그 전 방송에서 투자와 투기에 대한 차이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에는 그 지역의 미래 가치를 보고 그 가치가 완성이 될 때까지 내가 믿고 기다리면 그거는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스터디가 안 돼 있고 그냥 남들이 다 가서 이거 좋으니까 사 막 하면은 그냥 그 심리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산 거예요. 왜냐면 분양 가격은 사실 뭐 5%면 샀으니까. 근데 그때 사고 나니까 내가 뭐 2주택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3주택이 될 것 같아. 등기 못 칠 것 같아. 이래서 이제 넘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뭔가 압박을 받으셔 가지고 '아 더 손해 볼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넘기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마이너스 피해 거래가 되고 있는 단지들이 있죠. 이제 브랜시티는 뭐 3년 의무가 있어서 거래는 안 되지만 뭐 가재지구나 화양지구도 좀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뭐 믿고 하시는 분들 누군가한테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가격에 잡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AI 산업은 뭐 갈수록 이 시장 규모는, 저도 물론 여기서 지금 다 AI 쓰고 계시잖아요. 네. AI 산업은 무조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획기적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된 특히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추가적인 투자, 그리고 계획된 뭐 5기, 그 추가적으로 6기까지, 그리고 이제 컴팩트 시티에도 또 하나의 팹 사이즈만 34만 평인가 그 정도의 또 반도체 시설이 들어오죠. GTX도 이제 계속 얘기는 하지만 들어올 겁니다. 철도, 그 교통 계속 인프라 확장될 거고, 결국 사람이 들어오면 아파트가 막 지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잘 되면 위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사람이 모이면은 인프라는, 그러니까 SOC 사회 간접자본도 말씀드렸지만 확충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평택의 부동산 시장은 좀 멀리 보셔라. 네.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밑에 아래는 제가 좋게 얘기를 했지만 하지 마십시오. 네, 나는 그냥 단타 볼 거야. 뭐 분양가 상태로 뭐 6개월 있다 팔 거야. 뭐 몇 천만 원 벌 거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를 줄 수 있다. 네. 누군가한테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황별 맞춤 투자 전략, 이것도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주택을 사고 싶어요. 뭐 내 상황은 이래요.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고 나는 1 주택자예요. 아니면 난 지방 서울에 집이 있는데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눠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이제 소비하고 끝이 안 날 것 같아 가지고 요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진행하는 걸로 좀 하고요. 네. 잠시 이제 광고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라이브 방송 1차, 2차를 저희가 펜딩에 지금 여기 매니저님도 계신데, 저희 펜딩이란 이제 회사와 저희 그 이지티비가 이제 콜라보를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지티비에서도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을 뭐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사실 유튜브에서는 다 말 못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전문적인,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특히 이제 평택이나 경기 남부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스터디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요건 아마 펜딩해서 멤버십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2달 정도 이제 지금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종합 커뮤니티 이지파크 멤버십 뉴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깊게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저는 이제 매일 준비를 해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그리고 이런 이제 현장 중심. 저희 또 제 이지티비 장점이 뭐 드론 날리고 뭐 현장 그냥 가버리잖아요. 뭐 어디 뭐 있으면 가서 뭐 모델하우스 가서 찍어 오고 뭐 현장 가서 찍어 오고 뭐 근처 뭐 거리 재고 이런 부분들 항상 이제 직접 다니시기 힘드셨을 텐데 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기 남부권,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뭐 입지, 그리고 앞으로 분양 나오는 물건들 그런 분석, 그리고 정책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심화 있게, 심도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멤버십 혜택 이런 거는 저희 그 매니저님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뭐 이거는 뭐 금액 저는 뭐 월 28,900원에 진행을 합니다. 같이 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Q&A 시간 오늘 이제 방송이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한 50분 조금 넘게 진행을 했는데 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실 지난번 1차 방송 때보다는 채팅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만 거의 뭐 바로 어떻게 보면 좀 속사포로 이야기를 했는데 Q&A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좀 자유롭게 여기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이님이 갑자기 그 10,000원 슈퍼챗을 후원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리액션하는 거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소중하게 네, 컨텐츠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로제비앙 모아일가 이제 이번에 입주한 단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학교도 초중고 다 품고 있고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제가 멤버십 제도에서 저도 물론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좀 인프라를 키워 나가고 네. 그동안 이제 유튜브는 사실 제 마음대로 그냥 제가 뭐 찍고 싶으면 찍었고 뭐 하고 싶으면 했고 뭐 이런 게 좀 강했는데 이제 멤버십 제도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해서 정말 유익한 방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보지에 따라서 정말 천지개벽하는 단지죠. 저도 사실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 청약 넣었었거든요. 근데 예비가 1200 몇 등이었는데 네.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유보지를 빼더라도 뭐 국제학교부터 해서 이제 특목고 부지가 있는데 사실 특목고는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어떻게 지금 기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특목고는 거의 폐지였었죠. 근데 지금은 계획에는 아직은 없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이 인접해 있고 네, 국제학교도 개발 발표 나고 유보지 발표 나면 여기는 뭐 언제든지 급부상할 수 있는 단지죠. 가격도 저렴했잖아요. 네, 옆에 금호 어울림 해창초. 그러니까 금호 어울림 저도 이제 그 단지를 잘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저는 가성비 좋은 단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평수가 이제 5구 타입인데 어쨌든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정도는 뭐 실거주하시기도 불편함은 없고 그리고 그냥 가볍게 내가 투자하고 싶다, 뭐 갭 투자든지 아니면은 실거주 안 하더라도 하실 분들은 정말 금호 어울림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제역 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네, 그 제가 아까 GTX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 정부 시절에는 근데 그렇게 공표를 하긴 했어요. 이거는 GTX를 연장하면은 이거 금액은 다 각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알고 지원을 해라고 했는데 그때도 당시에 이제 모든 지자체들이 다 알겠다고 했죠. 근데 하고 나서 이제 국비를 좀 지원받으려고 지금 평택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가 3개잖아요. 국회의원 지역구가 3개, 갑을병 3개인데 3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비를 받을 토론회도 했었거든요. 작년인가. 근데 아마 이번에는 저도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도 어차피 같은 당이잖아요. 같은 당이고 3명의 국회의원이 뭐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일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지하화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GTX 신호선이 또 1호선 라인이잖아. 원래 지상 구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지하화 시키면서 뭐 원래 목표는 30년 개통이에요. 연장이 GTX가. 근데 GTC가 근데 그 부분이 또 어떻게 해결을 할까? 어쨌든 그 시기는 상충되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 팬딩 멤버십 구독하면은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머릿속에 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죠. 뭐 아파트 브랜드 같은 경우도 뭐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뭐 새로 나오는 관심 있는 지역들 분석들 아니면 멤버십 회원들이 만약 이 단지가 궁금해요라고 하면은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그 현장 드론도 찍어서 저희가 입지 분석도 하고 뭐 모델하우스 유니트가 있다고 하면은 좀 세세하게 분석도 하고 뭐 주변 시세 대비 내가 여기다가 청약을 넣어도 되냐 청약 컨설팅도 해드리고 투자 컨설팅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금성백조 이미지는 저 내일 오전에 가거든요. 그 모델하우스 좀 촬영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금성백조 이미지 내 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과거 한 2년 전부터 그 단지 좋다고 말을 했었어요. 네. 금성백조 이미지, 그러니까 제가 세대 내부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고 이번에 C타입이 5베이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내일 제가 모델하우스 가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은 입지가 너무 좋아서요. 입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게 다 품고 있고 고등학교는 이게 길 하나 건너야 되지만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은 길 하나 건너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로 상권이 바로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원을 가려면 이제 국제 대로를 하나 건너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상당히 상충할 수 있어.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2단계 지역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지니까 제일 신축이에요, 신축. 네. 동탄 이신도시에서도 이제 이 브랜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금성백조 이미지가 그 롯데캐슬 앞에도 있거든요. 그 앞에도 있는데 거기도 거의 대장주죠. 아, 유클리거든요. 감사합니다. 내일 5,000원이면 제가 스타벅스 내일 그 모델하우스 갔다 오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백조 이미지 완판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네. 일단은 그 특별공급 경쟁률을 봐야겠지만 일단 1순위까지도 뭐 갈 수도 그러니까 2순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영재고도 뭐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는 건 없는데 과학고는 떨어졌었죠. 과학고는 떨어졌고 지금 뭐 예체능 계열 뭐 예고나 이런 걸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들려오는데 아직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없어서 네. 그리고 국제학교도 아까 사실 제가 거의 미래전략가 팀장님한테 카톡을 보냈었거든요. 6월 달에 지금 6월인데 국제학교 지금 이슈 어떻게 되고 있냐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할 건데 조금 힌트 좀 주십시오 했는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아,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뭐 저도 지금 제 사무실도 있고 제 상가도 있지만 원체 이제 금리가 저도 이자가 많이 내려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언제 뭐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 금리를 떠나가지고 원체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돌고 있어서 네, 지금 많은 소상공인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지금 그런 와중인데 네,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뭐 제 의견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모함이라도 가능하시면은 어차피 조건은 똑같거든요. 모함이라도는 올 9월에 입주해요. 예미지는 이제 내년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은 뭐 사실 뭐 비슷하고 근데 이제 입지는 당연히 예미지가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예미지를 먼저 넣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네.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시면은 사실 지금 2 단계 쪽에도 제가 이것 좀 죄송해요. 제가 화면을 이게 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네. 모하미레도는 아까 뭐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예미지 먼저 넣으시고 생각을 그다음 차순위로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연앤 하우스디가 4블럭이죠. 네. 여기도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나오는 공공 분양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 가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분양 가격은 오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국제학교도 뭐 4개 학교랑 이제 공동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번 6월 달에는 그 학교 선정에서도 큰 무게를 많이 그쪽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미군 부대가 있고 미군 기지들이 있으니까 미국 학교가 좋다,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좀 크죠. 네. 알파 탄약고도 원래 3월인데 지금 많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고. 시간이 조금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9시 한 20분까지만 할까요? 9시 20분까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뭐 자세하게 내가 어떤 아파트 뭐 괜찮다 이런 입지 분석이나 뭐 본인들 상황에 맞게끔 이런 뭐 조언이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것들은 제가 추후에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알파 타나코가 그러게요. 지금 뭐 3월 안에는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고 있는지 저도 아직 확인된 건 없어 갖고요. 네. 이번에 네. 나는 내일 학교 선정되고 이제 또 계약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 비용이나 뭐 이런 토지 조성 원가를 공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뭐 건축비가 이제 2천억 규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결을 해야 돼서 아마 학교 선정이 되면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순차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때요? 그 오늘 저도 이제 1차 강의랑 2차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저도 놀랐던 사실들이 좀 있거든요. 아까 이제 다른 지역들하고도 비교를 해봤지만 이제 성공한 도시들이 갖춰야 될 그런 이제 항목들 그게 이제 다 평택에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너무 이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분양가가 1,500만 원대잖아요. 지금 경기도 평균이 뭐 2,80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과천 이런 데는 뭐 네. GTX 그러니까 그죠 GTX 이제 A 노선이 아무래도 현실성이 좀 더 있으니까 A 노선이 이제 가시화가 좀 되고 네. 국제학교가 6월에 좀 발표가 나고 네. 하면은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가 오픈을 하잖아요. 이제 6월 12일 날 오픈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 가재지구도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일본 국도가 있는데 그 앞에 교통 혼잡 분명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코스트코를 뭐 천안이나 광명으로 갔어야 되니까 막 많이 이용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타 지역에서도 이용하시러 많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 가재지구든 브랜시티든 더 뒤로 이제 고덕구청 신도시든 눈에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더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평택 부동산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나 다른 유튜버들이 계속 이제 막 놀리고 있잖아요, 사실. 아무래도 뭐 최정고점 대비해서 뭐 가격 거래상 지표만 보면 떨어진 거는 맞으니까. 네. 그걸로 놀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다른 지역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이해도가 없으시면서 그런 것만 단편적인 모습만 얘기하기만 듣고 많이들 관심이 없을 텐데 이제 국제학교가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고 GTX 이제 A 노선도 가시화가 되면은 이제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유동성이 평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네. 단순하게 분양가만 놓고 보면은 여기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나요? 그러니까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입주하는 데가 28년, 29년이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막 3년 이상 남았는데 계약금이 5%예요, 5%.
그러면 이제 정말 가볍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고, 특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금천백조 예미지 들어오시면은 지금 다 조성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저도 2단계 거주하는데 제가 21년도 8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파라곤 에드풀에. 그때는 진짜 정말 다 사막이었거든요. 도로도 막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때 막 집 앞에 호떡차 오면은 되게 좋아했어요. 주민분들이 막 피자차 오고 하면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이 됐으니까 실거주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금성백조 예미지 A48 블럭이 이번에 이제 경쟁률이 얼마나 경쟁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평택 부동산에 이제 큰 이제 어떠한 시그널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 잘 나왔으면 좋겠죠. 용인 반도체. 어쨌든 그 용인 남사나 뭐 남사도 사실 우리가 45번 국도 타고 가면 원체 뭐 가까운 도시고, 아무래도 고덕은 이제 그러니까 도시 체급 자체는 다르죠. 체급 자체가 이제 고덕은 거의 뭐 600만 평 육박하고, 우리 그 YS는 또 우리 윤수 씨죠, 윤수 씨. 네, 저희 또 지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장모님도 저희 들어와 계시고 저희 딸도 들어와 있던데, 네, 민망하네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아, 부스터님이 그 금호 올림 하시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브레인시티의 고더 이거를 뭐 투자 가치 어디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1대1로 문의를 주시거나 뭐 팬딩에서 뭐 멤버십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포지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고덕은 청약을 넣으려면 예미지 이후에는 다 3단계잖아요. 3단계 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지금 현재 1단계나 2단계보다 좋은 곳이 있나라고 이제 하는 지역도 의문이 가는 지역들도 있고, 네, 또 분양 가격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분양 가격만큼 지금 내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2단계든 1단계 시범 단지든 충분히 이제 내가 잡을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시간을 좀 더 기다리면서도 처음에 초반에 가볍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브레인 나올 수도 있고. 네. 합동 방송.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연락은 자주 해요. 연락 자주 하고. 그분이 화가 많으셔가지고 옆에서 또 이렇게 방송 옆에서 하시면 가끔씩 막 버럭하시는 게 많아서, 네. 기회 되면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네이처가 10블럭인데 그러니까 가격은 싸게 나왔죠. 근데 이제 그래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단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가격은 싸게 나왔지만 지금 벌어지는 분양가 이상 도시가 완성됐을 때 그 이상 배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저희 사무실 오세요. 네. 저희 사무실이 고덕에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뭐 미래에셋에서 컨소시엄 하는데 뭐 이제 대출 문제 때문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제학교가 발표하고 그 은행권에서도 사람이 평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슈들이 좀 터져줘야지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네, 그럼 한 10분만 더 이어서 진행하고,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6월 4일 수요일. 근데 오늘은 지난 저희 1차 방송 때는 대선 토론회랑 겹쳤었는데 그때가 더 어떻게 인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더 대대적으로 광고를 좀 하긴 했는데 저희 2차 때는 좀 가볍게 저희가 진행을 했고, 네, 다시 한번 저희 위클리 고동님 또 후원 감사드리고 제인님 또 많은 감사드립니다. 네. BRT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뭐 그때 신교통수단 해가지고 바이모달 트램, 뭐 노선 대안 A, B, C까지 나왔었죠. 3노선 대안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용역 발주가 나왔던 신교통수단. 1차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노레일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죠. 평택에 모노레일을 해야 된다. 그 금액이 2조 4천억이에요. 2조 4천억 예산이. 국비로 반은 충당하고 반은 시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모노레일은 이제 계속 적자, 운영 적자, 그리고 민원에 뭐 2층 그 지상으로 가니까
민원도 엄청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2조 4천억이면은 아까 GTX도 사실 그냥 아까 뭐 3천억 4천억이면 되는데 네, 2조 4천억은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그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뭐 실행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BRT는 지금 세종시나 이제 다니는 SBRT가 있죠. 슈퍼 BRT. 이제 신호 이제 아예 대기 없이 다니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 그런 게 들어와야죠. BRT는 옛날 계획이고 네, 신교통수단이 들어와야죠. 네, 그러면 이거 막바지 저희 또 펜딩 한 번 더 홍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펜딩이라는 회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파트너로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제안을 주셔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님 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 주식 관련된 뭐 코인 관련된 이런 경제 관련된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평택 부동산을 거의 주로 많이 이야기를 다뤘는데 저한테도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콜라보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지 못했던 좀 더 이제 고도화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정보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PPT 자료를 제가 만들었고 나머지 이제 4개 페이지를 이제 펜딩해서 우리 매니저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과 이제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수집을 하고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이제 펜딩해서 이제 진행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뭐 사실 이제 뉴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뭐 100%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분석해보고 특히 이제 평택 중심 그리고 그 일대 수도권 중심 특히나 이제 경기 남부역 일대의 입지 뭐 분양 입주 정책 변화 뭐 실전 감각 전략 뭐 내가 청약을 넣고 싶어요 입지 분석해 주세요 하면은 분석을 같이 제가 해드리는 제가 현장 갖다 해드리는 이것도 우리 이석훈님 네 5,000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액션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나 약해가지고 네 또 5,000원 정말 소중하게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같이 이제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네, 같이 좋은 정보 습득해서 같이 이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혜택들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눠놨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원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했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주에 한 번씩은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라이브로 할 수도 있고 원하시는 지역을 제가 임장을 가서 찍어서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거의 뭐 이제 매달 같이 이제 소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한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월 28,900원에 책정을 했고, 네, 이거는 이제 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석훈님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단지나 이런 지역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아까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그 예미지 어떠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화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좀 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5분만 더 하고 20분에 제 종료를 하려고 해요. 네, 5분만 더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보고 내일도 다 출근하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니까 9시 20분에 오늘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방송 요약본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 풀 영상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했던 이 PPT 자료도 공유를 해드리니까 그냥 굳이 내가 말로 설명 안 들으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 이거 자료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하루 만에 급하게 좀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대선 결과가 어제 뭐 8시에 투표 끝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제 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이제 새벽까지 기다리니까 제가 잠은 자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당선 결과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공략집이나 부랴부랴 찾으면서 이제 만든 거라서 나름대로 오늘 하루 그래도 열심히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몰랐던 이제 인사이트들을 계속 이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숙련도 되고 자료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혼자 하시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사명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료 준비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이야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고독 브레인 회복은 언제쯤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이제 뭐 무당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뭐 정확히 뭐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런 걸 알면은 뭐 제가 신이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르는 게 내가 원했던 투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단순하게 내 기분 충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텐데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들 이제 지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계획된 호재들이 결국에는 지금 딜레이가 돼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브레인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이제 뭐 미분양이 난다 뭐 이러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회복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거 역사를 봐도 항상 그래왔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죠.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AI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살아나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전국에서 이슈가 될 만한 뭐 국제학교라든지 경기도 최초예요. 국제학교 들어오면 송도는 인천이고 대구에 있고 제주도에 있잖아요. 인가받은 학교거든요. 비인가 학교는 많지만 인가 받는 게 중요하니까 네, 경기도 최초의 국제학교가 들어온다. 송도의 체대익 학교 누가 보내요? 전지현 씨가 보내고 뭐 기업가들 회장들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리고 아니면 제주도로 보냈거든요. 제주도 가면 연세 받아요 아파트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하는데 평택은 GTS까지 뚫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모님들이 과연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평택으로 보내겠죠. 네, 그런 이제 관심도 집중 그런 시기가 전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브레인시티에 브레인시티 하셨나요? 관광 명소. 네. 근데 평택이 사실 관광지가 뭐 있지는 않은데 지금 평택호 일대 가보시면 평택호 지금 다 수용됐거든요. 땅은 수용됐고 좀 사람이 못 들어가요. 거기 이제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캠핑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테마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이런 분들 넣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29년이었나 30년이었나 아마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진에 삽교천 유원지 아시죠? 거기가 조개구이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최근에 가보면은 뭐 봄, 가을에 가보면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때는 막 드론 띄워가지고 막 드론 쇼하고 당진시에서 엄청 힘을 많이 줬어요. 공연도 무료 공연도 막 하고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특히 막 드론 띄워가지고 막 이제 관광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제가 그때 시장님 만났을 때도 이런 삽교도 이런 게 있다. 근데 평택호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좋은 거는 많이 배워 와야 된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명소가 사실 이런 뭐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도 막 견학하는 거예요. 반도체 뭐 테마관 만들고 체험관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네, 반도체 역사, 막 박물관 만들고 삼성 그 R&D 센터 지금 사실 FD41 부지도 있지만 거기는 이미 지금 이제 뭐 이주저택지로 개발하고 있고 그 위에 지원 시설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은 더 이제 전국에서 관심 있는 핵심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이런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네, 다음에 뭐 대광에 입주하시면은 뭐 가까운 데 계시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은 뭐 차 한잔 뭐 하셔도 되고 다음에 저희 사무실 가까이 있거든요. 5분 거리니까 뭐 기회 되면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고 제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은 제 연락처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지티비 구독자 카톡방도 있어요. 1대1 톡을 저한테 주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소통을 하셔도 되고요.
21분이 됐습니다. 항상 해창리 KTS 경기남병님 항상 제 영상마다 댓글 달아주시고 3년 전 영상에도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네 열정적인 제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고생하셨습니다. 팬딩 감사합니다. 팬딩 해주세요. 네. 그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이상 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세푼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종료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이 목요일 아침입니다. 내일도 안전한 출근길 되시고 또 생업의 전선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